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아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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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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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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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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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눈나님, 운누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용님, 에코자님,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릭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근황은 건너뛰고 오랜만에 그 댓글을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네. 어, 저희 운영에서 온 개발자, 분석에서 온 분석가 편에 옥탑방 개발자님이 박 박사님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친절한 설명에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뭐 답변 한번 감사합니다. 주시죠,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최고. 네, 네, 이야, 네. 그리고 그럴 네, 저거. 네, 같은 그 에피소드에 되게 많았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AWS에서 S3에 직접 적재하고 ETL에서 넘기는 작업 여러모로 하면서 RDS, 레드시프트 등등 맨땅 헤딩하면서 더듬더듬하고 있었는데 개념을 메꾸어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네요. 또 있었고, 네, 반도체 혹은 유통 같은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트래킹이 중요하죠. 애초에 로그가 전제되어 움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데이터 시각화에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는 이라는 기은님의 에피소드에 인구님께서 데이터 분석가로 학습해 나가는 중에 있는 취준생입니다. 정말 큰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기은님이 소감을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데이터 네. 시각화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런 건 좀 다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많이 많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은님이 이제 업로드 같이 녹음해 주시고 방송 진행해 주시는 데이터 시각화 쪽 콘텐츠들이 좋아요 개수나 댓글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어. 그에 반해서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그래요. 팀장, 김 팀장 뭘 눈썹까지 움직이면서 끄덕거리고 있나? 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 요즘에 네. 요즘에 그 기은님이랑 박 박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저랑 음. 김 팀장이 좀 쭈글쭈글한데 네, 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어째서 어그로가 된 거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회, 네, 조회수만 먹으면 된다, 이런 거죠. 네,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연기가 그럼.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네. 네. 뭐 유튜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어그로죠 뭐. 그러니까 이게 방송 오래 하면은 어그로 능력만 향상되는 것 같아. 네, 네. 그 근데 그런 거 있지 어그로마저 잘 않아요? 끌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반성되고 있는 거지. 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지의 여부하고 이게 네.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는 별로 비례하지 않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약간만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네. 이럴 바에는 그냥 제목에 더 신경을 쓰든지 네. 썸네일에 신경을 쓰든지 이러고 싶은 욕구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네. 아예 사이버 레카처럼 이렇게 그니까, 자극적으로. 그니까. 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뭐 네. 사실 그런 수준의 무언가를 했다면 벌써 우리가 구독자를 이렇게 올가닉스럽게 모으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음. 아 그렇게 그쵸. 작정했다면.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우린 그런 시도는 안 했죠 아직. 그죠? 예. 음.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하려고. 드는 생각인데 그 예. 콘텐츠를 보면 연속 시청 시간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어어. 한 10 분을 넘지가 않거든요. 저희 콘텐츠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속으로 하면 한 15분 아. 정도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건 늘 고민입니다. 이제 저희 콘텐츠를 양을 좀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거의 콘텐츠 음. 하나당 1 시간씩이잖아요. 그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귀에 꽂고 들으시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것도 항상 머릿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짧게 말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1 시간도 맨날 부족하잖아. 그거 어떻게 네. 15 분에 얘기해? 네.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뭐 거의 10 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김 팀장 말이 그니까. 맞습니다. 네. 네. 뭐 자기소개하고 근황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10 분은 아 그리고 금방 하나만 가니까. 더. 그리고 그 시간이 평균 시간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 들어와서 바로 음. 얼굴만 보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그죠? 음. 네. 얼굴만 그래서 보고 저는 나가는 건 뭐예요? 얼굴을 딱 보고 양극화되어 있을 아니다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유튜브 통계가 좀 아쉬운 게 이게 표준 네. 편차가 안 나와. 그래서 음. 아마 저는 아. 양극화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자마자 나가는 분들하고 음. 들으면 꽤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래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디벨로퍼를 채용을 해야 되는군요. 아 그쵸. 그 그렇죠. 예. 값이 어디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화가 좀 잘 필요 아 음. 유튜브에서? 필요해요. 그죠, 예. 유튜브에서? 그죠. 유튜브에요. 예. 예예예. 아 저는 아 우리 왜 어디 다른 게 데이터릭에서 뭐가 있어? 비주얼 데이터 릭에서 채용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아. 아. 구글에서, 아 구글에서. 네. 구글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은 님이 유튜브죠, 유튜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미 뭐야. 기은님한테 확보하고 있는 인재여서 네. 음. 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자 있고 CTO 있고 데이터 오. 비주얼라이제이션 디벨로퍼 있고 네. 그러네. 다 네 심지어 있네. 팀장도 있어요, 팀장도. 맞네. 야, 여기서 제일 힘든 음. 사람이 나잖아. 아 네 원래 C레벨이라? C레벨은 다 아니죠. 힘든 그러니까 겁니다. 음. 뭐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네. 우리는 이제 다 있고 이제 자본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네. 자본만 있으면 그거는 뭔가 할 수 네. 있다. 영원히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저희 데이톨릭을 네. 사고 싶다, 구입하고 싶다는 많이 청취자분 쌉니다. 진짜 계시면 싸요. 뭐야 왜 팔 거야? 얼마면 팔 건데? 얼마면 팔 일단 연락 건데? 받아보고 사람들이. 주주를 모집하는 거죠, 주주.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음. 판다는 게 아니라 대주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톨릭을 알겠어요. 소유하고 싶고 네. 네. 영원히 근데 이 뭐 데이톨릭의 사실 콘텐츠를 우리 보고 싶은 네.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뭐 주주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기도 하죠. 그죠? 아 그분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예. 네. 맞아요. 아니었으면 네. 진짜 못했어. 네. 음. 그러면 조만간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네. 박 박사가 콘텐츠를 준비해 줬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태, 데이터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감으로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댓글로 사실 알려주세요 같은 걸로만 하고 끝나는 정도의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지? 라는 게 어디 보고서 같은 게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니아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추정 보고서라는 걸 최근 3월 23년에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살펴보니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한번 봤다. 그렇구나.' 하고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2차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2차 자료 보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보고서를 들고 왔고요. 여기 지금 보고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만큼 각자의 보고서 보는 노하우를 좀 한번 들어볼 생각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허. 무려 181 페이지가 되는 보고서를 어떤 노하우로 봐야 되는지는 일단 천천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뭐 그 말한 김에 우선 당장 어떤 보고서를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찾거나 혹은 네. 어떤 부분들을 많이 찾아봤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필요한 보고서를 어 찾았다. 찾아본 라고 보고서에 있는 정리하고 데이터? 그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서 어떻게 찾아서 아. 보고서를 찾았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고런 거 1-2개 음. 정도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음. 김 팀장 어떻게 찾아요? 챗GPT한테 무지성으로 일단 예. 그러면 무지. 걔가 데이터 막 주고 그걸 그냥 농담이고요. 신뢰한다? 예. 농담이고요. 구글링을 하고, 구글링을 하고, 구글링을 하죠. 이게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키워드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무슨 그 키워드 입력해야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기술 용어가 되었건 업계를 표현한 용어가 됐건.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내고 나면 보통 데이터를 공유할 때 그 용어를 넣어서 데이터셋의 이름을 정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구글링해서 금방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예 파일이 필요할 때는 뭐 네, 구글에 검색할 때 파일을 특정해서 검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만 걸리게 한다든가 고런 아예 정도 데이터 노하우가 있지 파일을 않을까? 음. 찾으시는군요. 그렇게도 해요. 그러면 인제 잘 정리된 데이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 아. 공개할 목적으로 잘 정리한 아. 데이터는 고렇게 파일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찾는 음. 편이고, 그 외에는 좀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제 통계청 데이터 포털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음 거기에서 음. 인제 예 목차를 보고 필요한 걸 이렇게 찾아 들어가 가지고 고거 찾아 들어가는 게 일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 있는 자료들은 이제 CSV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음. 보통은 그런 순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은 그렇죠. 어떤 노하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논문 베이스로 찾고 이제 그 키 논문을 하나 설정을 한 다음에 그 키 논문의 참고 문헌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좀 음. 확장을 음. 하는데요. 거기에서 좀 좋은 보고서들 소스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양질의 보고서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곳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좀 퀄리티가 괜찮아서 거기 좀 음.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출처를 좀 보시는군요. 누가 만든 누가 생성한 데이터인가. 네, 그렇습니다. 음.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실 이런 브로드한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약간 이런 뭐지? 의사결정 때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일들을 아무래도 원래 하다 보니까 보고서들이 다 약간 그런 것들의 퀄리티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심지어 조사 자체가 그 목적에 있다 보니 그런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좀 충실하게 만드는 데이터라서 저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음. 음. 아 그렇군요. 저 한 가지 생각난 것도 있어요. 그 최신성이 좀 있는 그런 자료인 경우에는 언론에 기사에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도자료로 기사 나가죠. 검색을 맞아요. 먼저 네. 예예.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하고 나면 그 이제 출처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보도 음. 자료의 출처? 그러면 그 보도 자료를 올린 그 공식 페이지가 있으니까 인제 거길 찾아 들어가는 순으로 하면 대부분 원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실에. 음음. 예. 음. 보고자 혹시 없으세요? 그렇군요. 저는 음 HR 사이드니까 이제 주로 HR 관련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구글링을 일단 하고요. 구글링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제 레퍼런스를 보고 이게 공신력 있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 보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하면 거의 대부분 나오는 소스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예 그 연간으로 나오는 트렌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인제 건질 음. 게 있나 하고, 그중에서 인제 HR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리포트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글로벌 휴먼 캐피탈 트렌드라는 그 딜로이트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딜로이트가 컨설팅 회사이기도 하면서 HR 쪽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연구들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요 2024 혹은 2023, 2022 이런 식으로 글로벌 휴먼 캐피탈 트렌드라는 그 리포트를 보면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내놓는 어떤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주로 찾아서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음. 마찬가지로 요즘은 챗GPT로 많이 쓰고 있고 챗GPT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HBR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신간들을 많이 챙겨 봤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별로 HR 쪽 뭐 조직 개발 쪽 이런 트렌드들이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HBI라고 그냥 하면은 HBR 저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것들은 좀 음. 그래도 연구 결과 같은 거 제가 참조로 쓸 때가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네. 그래도 그 월간이나 뭐 격간으로 이렇게 좀 챙겨 봤거든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근데 요즘은 그냥 구글링도 너무 잘 돼 있고 챗GPT한테 말하면 다 찾아주니까 그렇게 음. 시간을 소모하면서 리포트를 찾는 역량은 점점 나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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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색 능력이 퇴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 음. 뭐 없어도 되는 능력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 음. 누가 그러던데 챗GPT 시대에는 검색 능력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뭔가 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걸 그렇게 이끌어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상상력. 음. '얘한테 뭘 시킬 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능력. 그게 뭐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했지만 그렇게 찾는다. 좋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구글링이 우선 대표적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관 보고서 그다음에 조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조직 중에 공신력 있게 리포트를 제공하는 곳의 보고서 같은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요 보고서를 찾게 된 경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경위를 설명을 해 보면 어 우리나라 기업의 데이터 조직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설문조사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 있지?'라는 국가기관이 뭐가 있는가 같은 생각을 먼저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지능 관련된 혹은 그쪽 관련된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데이터가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많이 쓰는 걸 선호하고 조사하기를 원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쪽 몇 가지를 검색을 먼저 진행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데이터 조직 그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찾기 힘들었고 공공 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추정 보고서에 아마 데이터 조직에 관련된 설문이 있어서 고걸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초에 박 박사는 이거 왜 찾아보게 된 거예요? 시작이? 정말로 그거여서요. 궁금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보통 데이터 조직을 얼마나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가 궁금했던 거죠. 음. 아 그냥 단순 음.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네 궁금해서. 네. 네네네. 음. 그래 갖고 그렇군요. 맞아. 이거 맨날 말만 하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 찾아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설문조사 정도는 있겠는데?'라는 생각에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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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저도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이제 보고서를 볼 때 어떻게 하시는지 같은 거를 또 빼먹어 볼 테니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추정 보고서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조직을 제가 조직명이 좀 익숙해서 아무래도 찾기 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설문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국엔 용역 그리고 지능 관련된 영역들로 만들어지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요런 지능 관련된 어떤 도메인의 지능 약간 이렇게 찾으면 쪼끔 보고서를 찾기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나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먼저 살펴보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제 여기는 잘 쓴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도움 마련의 대표 값들에 대한 얘기들 설명, 첨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목차가 있습니다.
이제 목차를 저는 맨 처음에 살펴보는데 이런 보고서에는 대표적으로 표랑 그림, 차트에 대한 제목들이 목차에 같이 들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원하는 제목을 얻을 수 있으면 우선 저는 이 보고서를 찾았던 목적을 바로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렇게 네. 표를 찾는 게 그 주요 목적이군요. 박 박사는 이렇게 보고서를 볼 때. 그쵸. 지금 이거는 음. 이 보고서는 결국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러저렇게 정리해서 차트로 보여주거나 표로 보여주거나 요약 데이터를 표로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니까 표 음. 이름이거나 차트 제목이거나 그림 음. 이름이거나 인 걸 먼저 보는 거죠. 결국 그게 엑기스다. 표나 그래프가. 제가 공통점은.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음. '어떤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 같은 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탐색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데이터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 혹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약간 요런 맥락으로 찾고 싶었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공공 데이터의 활용 기업 주요 결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 쓸모가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보고서에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질의서예요. 설 설문 문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보통인가요? 설문지 김 팀장님 원본. 예. 김 팀장님 어떠신가요? 이런 보고서에 이런 설문지 음. 원본이 같이 보통 붙어 있는 편인가요? 캥기지 않으면 넣습니다. 뭔가 들키기 싫어 이러면 빼고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문항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어. 설문지를 빼야 되는 거죠. 어 음. 근데 그러기 좋은 게 사실 정치 관련 설문이잖아요. 근데 그쪽은 아마 법으로 의무적으로 안 공개하게 돼 돼요. 있을 텐데. 예예예. 그죠? 이런 정부 용역은 애초에 예. 애초에 이 조사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을 때 요건으로 당연히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음. 그렇구나. 네. 음. 알겠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정책 개발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쏙쏙 뽑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음음음. 세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개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가 원하는 표의 데이터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요 표 제목 그다음에 차트 제목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지금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요쯤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에 있었나 봅니다. 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아마 오. 또 표본이 어 굉장히 들쑥날쑥한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 그쵸. 그런 것도 한번 보이죠.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 데이터가 있는가도 있지만 그게 있다면 그다음에 볼 게 사실 설문조사 원본 그 자체예요. 음.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건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창 논문 컨설팅 할 때 설문지 문항만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연구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문 문항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건지 연구 방법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 그게 연구 방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할지가 먼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드립다 문항을 만들게 되고 그럼 어떤 분석 기법을 쓰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질 때가 있죠. 네. 음음. 그 박사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연구의 도구잖아요, 도구. 결국 그게 모든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 제목을 찾았어요. 그림 34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조지군요, 전담 그거는. 조직 운영 현황. N이 음. 701인 거 보니까 아까 있었던 1003 뭐 532 450 465 요런 거에 비해서 뭐 701이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지도 아까 김 팀장님 음. 얘기에 따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우선 49 쪽이니까 한번 같이 가 보시죠. 49 쪽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예 응답에 참여하지 않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 설문에 응답은 했지만 결칙치인 건지 뭐 이런 음. 차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조직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아 그럴 수 뭐 있겠네요. 이럴 수는 있죠. 뭐 어느 보기에 1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만 이 문항에 응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하거든요. 그쵸. 그런 거기서 식일 것 같은데. 날라갔다든가. 네. 예예예. 그런 내용이 아마 쓰여 있겠죠. 그쵸. 맞습니다. 아마 문항 쪽이랑 데이터 뭐 응답 현황이 아까 목차에 있었는데 그런 데에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고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면 71.2%의 기업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으며 비즈니스의 필요에 따라 각 관련 대응 및 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데이터 수집 관리 전담 조직은 없으나 별도 데이터 관련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이 23.5%인 것으로 나타남.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TF 조직인 경우는 5.4%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문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봐야 내가 원하는 숫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편한 게 많은데 참을게요. 네. 얘기해 봐요. 뭐지?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별도 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있음은 뭐 제 짐작으로 먼저 찍어 보면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음만 뭐지?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실제로 없다처럼 느껴지는데 응답을 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조직이 700몇 건의 N이었는데 그중에 4.7 더하기 0.6% 701 개군요. 701개 중에 5.3%만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건 아마 지금 이 문구를 우리가 표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이 있음 이상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으로서의 동작을 하는 조직을 구색주기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특징들 표현을 좀 해 놨네요. 여기도 있는 것 같고 같이 살펴보시면 업력에 따른 데이터 수집 관리 전담 조직 운영을 살펴보면 모든 구간의 기업에서 구간 차이는 없나 보네요. 데이터 전담 조직이 없으며 그래요? 필요에 따라 각각의 사업 담당자가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렇군요. 70 몇 %였으니까 그렇네요. 업력이 5년 미만의 기업과 20년 이상의 기업에서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 또는 TF 조직 운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생 기업이거나 너무 오래된 조직이거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아래 표가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살펴 보시죠. 보면 데이터 관련 전담 정규 조직이 있음. 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TF 조직이 있음. 이거 순서랑 멘트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보고서에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건데 구성되는 순서를 이거를 비중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어 이제 표랑 그림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순서로 제공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저에게 안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위에서는 뭐지? 비중 순서대로 정리를 다시 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관련 전담 정규 조직이 있음. 정규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거 보아하니 이런 것들의 멘트가 달라지는 것도 저한테는 쪼끔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설문조사 항목 내에 들어가 있는 멘트를 요약 정리하다가 양쪽을 다른 사람이 맡았거나 혹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챙겨 볼 때 덜 신경 썼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있었던 얘기를 들어서 보면 5 년이네랑 21년 이상 있다는 응답이 실제로 많네요. 11 년이랑 20년 사이의 데이터가 어 아예 없다고 말하기에는 미묘한 숫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출나게 6 년에서 10년 사이의 기업이 유난히 정규 조직이거나 전담 TF 조직이 있다는 응답이 보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각자 표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일단 급간을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일단 거 말고 이거를 아니 보려면 아니 6 에서 10 년은 5 년인 구간인데 질의서를 11 봐야 에서 되거든요. 20 년은 10 년. 박 박사님 맞아요. 93 페이지로 가 주시죠. 93 페이지. 네. 조 과장님이 의견 주셔서 지금 질의서 보러 왔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맥락은 질의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여기에 보면 창업 연도가 있더라고요. 창업 연도. 창업 연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5 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처음부터 물어본 게 아니라 창업 연도를 쓰게 하고
그거를 이제 현재 연도에서 빼서 구간별로 임의로 나눠서 데이터 결과를 표기한 것 같아요. 좀 음. 이걸 더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는 기업 일반 현황이어서 모두가 다 응답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밑에 그러니까 아니 내려봐 제 주실래요, 질문은 그것은? 이 음. 응답을 하는 사람이 조직의 누구냐고요. 조직 구성원 중에 아무나 응답을 한 것인지, 대표가 응답을 한 것인지, 누가 그건 잘 응답을 한 것인가요? 모르겠는데 인제 네 일단 그런 정보가 그거 그런 네. 정보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일단 어. 94 페이지를 어. 보면 아까 저희가 인제 그 700 몇 네. 개로 답이 나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before 질문에서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뭐 300명 정도 있었나 봐요. 아까 보면 1,003 명이 전체 수인 것 같았잖아요. N이 1,000 명 초반대였는데 아까 인제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에서 봤을 땐 700 몇 명이 1, 2, 3, 4 번만 분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5 번 기타를 응답한 사람이 300명 정도 있어서 그걸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음.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아마 기타를 분석한 다른 보고서 항목이 그 뒤로 연속되어 있었으면 그게 쪼금 더 명확할 것 같고, 그리고 왜요? 자꾸 한숨 아 쉬어. 왜? 스트레스 받아 문항을 보니까. 그리고 그 아까 김 아. 팀장이 질문했던 걸 제가 앞에서 찾았는데 질의서에 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뭐뭐뭐를 위해 조사를 합니다. 귀하 및 귀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내부 보안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쳐 확보되었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응답자는 아마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응답자 개인 정보를 적게 돼 있어요. 응답자 성명, 부서 소속, 직급 직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음. 응답하는 사람이 CEO는 아니겠죠. 뭐 정보보안 쪽이나 아니면 IT나 아니면 뭐 HR 쪽에서 작성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이 기업을 대표해서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기획부서나 HR 부서나 뭐 아니면 재무부서나 뭐 이런 데일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니까 HR일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걸 그쪽에서 요청을 받으니까. 자 김 그러네요. 팀장이 이거 뭐가 문항 답답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아. 이 까기 시작하면 다 까야 돼서 이거 참. 네. 하나만 그러니까 까 아까 봐도 제가 돼요. 얘기했던 그 설문지 문항 구성을 보면 네. 어 알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항을 만들 때 이 문항을 만들어 문항으로 얻게 되는 이 값이 연속형이길 원하느냐 범주형이길 원하느냐 이걸 먼저 정해야 되고, 그걸 네. 정하는 이유는 그게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계부서 방법론이 달라지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그쵸. 예. 네. 근데 여기 보면 거기 밑에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현황에 네 이런 거죠. 이걸 과연 이렇게 5점 척도로 물어도 되는 건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기군요. 예예. 음. 음. 이거 지금 느낌을 묻는 거잖아요. "활용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면 그 조직은 진짜로 잘 활용하는 조직인가요? 그 그러니까 리커 적극적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이렇게 심리적인 걸 물으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연구는. 음. 그죠? 네 이거는 인제 지각된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는 그치, 표현하거든요. 그치. 네 어. 지각된 효능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조직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 이런 거 하려면 연구자도 애초에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을 정의하고 그죠? 음. 예 그것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해서 묻는다든가 그죠? 뭐 "예, 아니요."로 묻는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심상을 묻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는 실체를 알 수가 없죠. 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급간 얘기한 것도 뭐 연도를 묻는데 보기 1 번은 5년 구간으로 되어 있고 2 번은 10년 구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표본이 서로 달라지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네. 인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검증 및 처리, 자료 검증,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자료의 오류 제거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정확한 응답 자료와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건 아마 인제 애초에 네. 그런 그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검수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네. 인제 프로젝트의 비용 일부가 할당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검수까지 한 거겠죠? 업체를 네. 지정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이 박 박사가 이 콘텐츠를 준비한 것의 목적이 이런 얘기 하자는 건가요? 네, 맞나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네네. 아 이 내용을 그러니까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 그쵸. 이 아. 보고서를 그냥 대표로 놓고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보는 아. 방법, 볼 때 무엇을 보는지, 지금 각자가 어떤 걸로 지금 보고서를 참고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음.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에 조사 기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사를 요청했는가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 누구한테 설문조사했는데 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누구인가이긴 하겠지만 차근차근 쪼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표 잠깐만 여기 표본 나와 있네. 규모가. 네. 네. 1,700개. 네네. 이건 그 기업 타겟이고. 네네. 네네네. 아닙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저 기업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궁금한 건데. 여기 지금 활용 기업의 출처를 만들어 놨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정했나는 거지. 그런 건 정의. 없네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는 뭐냐면 어.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조사 대상자를 이제 정할 거잖아요. 그때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걸 인제 미리 설계를 할 텐데 우리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씩 조사합시다 이렇게 표본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것에 응답했을 때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한 건지 아니면 응답했을 때 어떤 뭔가 주어지는 베네핏이 있어서 한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제 표본이 결정되니까 제일 먼저는 인제 그런 걸 보고 그러면 인제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의 성격이. '아 이런 응답한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응답을 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응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SPSS를 썼네요. 네. 그건 뭐 조사 네. 업계에서 여전히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음. 맞습니다. 음. 조사 대상 기업은 3 페이지부터 나와 있기는 합니다. 3 어. 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서 조사 대상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 활용 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전담 기관, 여기 보면 날리지 리서치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유한 공공 데이터 활용 기업 DB, 조사 아. 실사 기관에서 신규 구축한 기업 DB에 기반해서 진행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고. 패널이라는 거네. 리서치 회사 네. 패널.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 예. 데이터 활용 기업을 보면 조사 대상 출처가 공공 데이터 활용 기업 음. 실태 조사 응답 기업 16 년부터 21 년까지 2,168 개, 그리고 뭐 KOD 사업, KOD 500 사업 참여 기업 17년 기준으로 509개, 뭐 이런 식으로 요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검색을 출처가. 해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줘서인지 행안부에서 이 "실태 조사를 우리 실시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라는 보도 자료를 뿌렸네요. 보도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아. 그러니까 네. "행안부 음. 어 공공데이터 활용 1,000개 음. 기업 의견 듣는다."라는 이제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 뉴스에 근데 나온 그거는 거를. 뭐 이런 대규모 조사할 때는 네 네네. 항상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뭐 인구동향 조사 같은 것도 할 때도 며칠부터 네네. 며칠까지 조사 기간이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런 거 뭐 엘리베이터 공문 붙기도 하고 음. 주민센터에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워낙들 안 하니까. 네. 네. 이게 이 뭐 정도면 안 그래도 하고 좀 안 하고 참여가. 싶겠지. 음. 예예. 근데 이 정도면 좀 참여가 높은 편이지 않나요? 지금 전체 타겟 조사 기업이 43,000 개인데 1,000 음. 개 기업이 어쨌든 응답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설문조사의 응답치고는 그래도 높은 편이지 않나.' 정도의 저의 감각이 있는 편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 조사 자체가 16 년부터 시행된 조사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그 꾸준하게 참여를 해 오던 그런 풀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음음. 이제 참여하게끔 만드는 동인 내지 그런 '내부 전략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게 보자면. 어 네, 좋게 보자면. 네. 근데 저는 43,000명 중에 1,000 명이 선택됐을 때 그게 만약에 자발적 선택이라면 아
표본이 이게 대표성을 갖추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응답하고 싶은 조직만 응답한 거라고 하면 음.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조직을 대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거는 뭐 업력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몇 %씩 뽑는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잘라내는 식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하면은 음. 너무 처음에 얻어야 되는 표본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아마 꽤 많은 문항일 텐데 이 많은 문항에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다라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맞는가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도 있기 쉽지 않긴 하다.'로 가는 건 맞는 것 그건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그냥 본다에 가깝지. 그리고 이 그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생각이 좀 났는데 니아 같은 경우는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관계를 좀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음. 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부탁을 좀 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죠. 근데 그래서 공공 데이터 활용 여부를 어떤 그 회사의 직원 한 명이 알 수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조직에 여러 사람이 응답한 건 아닐 테니까 한 명이 응답했을 텐데 그죠? 그럼 만약에 직원이 만약에 뭐 1000 명 있어. 그 1000명 각각이 공공 데이터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그 한 명이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예. 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하는 활용하는 거지? 기업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나눠서 수집한 것 같아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니?" 어. 라고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아까 이 풀에 물어봤는데? 있는 기업 문항에서? 문항에서 물어봤다고요? 아까 "얼마나 하십니까?" 1 에서 5점 있었잖아. 그거 그건 물어본 거 공공 아니야?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그건 공공 비즈니스에 데이터 얼마나 아니야? 활용하냐."의 인 공공 데이터 활용을 음. 안 하는 기업 대상 설문 항목이었어요. 그러면 공공 데이터를 이 조직은 활용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그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네. 지금 구분하여서 조사를 어. 진행했다고 앞에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항목이 두 기업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럼 이럴 수 있겠다. 니아랑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던 조직들을 대상으로 그죠? 사업에 참여했던 조직이라면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쵸, 네. 그쵸. 그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하고 이렇게 나눠서 샘플링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런 식인 것 음.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음. 그리고 아마 여기 그러니까 미활용 기업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조사 대상의 활용 기업과 미활용 기업 항목이 다릅니다.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 아닌 곳은 인지도 및 미활용 아. 이후 활용 계획 이런 거고 뭐 활용 현황이랑 그러니까 활용 성과 이게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먼저 정해져야 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왜냐면 이럴 수 여기 있잖아요. 그 사업에 참여하진 않았어. 음. 하지만 그 조직에 있는 어떤 직원이 본인이 어떤 기획 작업을 할 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품 계획할 때 썼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그 사업 업체가 아니라면은 거기서 인제 제외되는 거니까. 음. 근데 어 이제 회사에서 어. 일어나는 일을 보면 보통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굉장히 많은 부서와 조직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이걸 최초로 수신한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부 기관을 상대하는 총무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관 쪽 부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IT 관련 이제 전담 부서일 수도 있겠죠. 그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를 의사결정해야 될 텐데 그거는 아마 내부에서 뭐 전략 부서나 기획 부서나 아니면 데이터 관련 부서가 있으면 그냥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 공공 데이터 활용한다고 답변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음. 어느 음음. 기업에서도 전체 임직원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왔습니다. 혹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의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답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음음. 음음.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일 거 왜냐하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김 팀장 말에 쪼끔 더 손을 드는 게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 있는 최초 데이터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냐 활용하지 않나에서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유입됐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로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구색은 갖추려고 노력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다 보니 또 특이한 것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700일이 전체 수가 맞았어요. 그쵸. 공공 데이터 비활용 기업의 전체 수가 미활용 기업의 전체 수가 맞았네요. 음. 네네. 그래서 항목에 기타로 대답한 사람이 전무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음. 좀 이상해요. 기타로 대답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뭐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아니면 기타로 응답한 사람한테 "꼭 하나는 골라 주세요."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기타를 왜 넣어 놨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근데 기타 수 자체를 보고서 그 표나 차트에 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텍스트를 다시 그러니까. 표출하는 건 문제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로 응답을 안 한 거 아닐까?' 정도가 오히려 현실적인 해석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좀 아예 이제 전체를 응답했다고요? 음. 아니요, 아니요. 기타로 선택한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고. 음. 그냥 예. 값이 아까 아 이제 좀 없다고요? 네네. 콘텐츠를 좀 예예예. 정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박 박사가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왔어요.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와서 보고서의 이름은 그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라는 걸 들고 왔고 오늘 콘텐츠에서 콘텐츠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나 데이터나 혹은 표나 레퍼런스를 뭐 인터넷 환경이겠죠.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찾아서 레퍼런스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각자 패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좀 뜯어보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 게 맞는지를 인제 좀 멤버들이 같이 검증을 해 봤습니다. 네, 특히 김 팀장이 지적을 했던 포인트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가 가 이 보고서의 정확도를 좌우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거를 판단을 하려면 질의서 그러니까 어떤 설문으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나를 봐야 된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는가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음. 방법적으로 보고서의 결과를 내놓는 방법적으로는 특별히 코멘트할 부분이 없었지만 보고서의 데이터 수집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선정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부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 정리를 하고 박 박사가 쪼금 더 인제 이 콘텐츠에 대해서 딜리버리 할 게 있으면 쪼끔 정리를 해 주도록 하시죠. 네. 어 아무래도 제가 석사를 경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 보고서면 사실 경영 관련된 분야의 보고서로서는 아주 훌륭한 편이에요. 이 정도의 표본을 기업에게 요청하여 설문조사를 1000개 1700 개나 받아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했다에 가까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 였기 때문에 가능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가까워 보이는 건 저한테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단점들 당연히 있고, 그런 이제 제약 사항들을 감안한 채로 숫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에 넣을 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들은 보통 아무래도 여러 추가 그다음 자료를 만들 때 아까 말한 2차 저자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쓰거나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특히 이런 자료들은 또 예를 들어 국책 R&D, 국가 과제 R&D 같은 걸 쓸 때 배경이나 이런 데 쓰는 레퍼런스 숫자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이기도 한 거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볼 때 어떤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맥락에서 이 숫자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가 같은 걸 참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지금 몇 가지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누구를 대상으로 수집했는가, 어떻게 수집했는가, 어떤 항목으로 수집했는가, 그다음에 결과물이 그것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요런 정도를 보고 그 결과를 봐야 내가 활용할 때 '이거는 맥락이 맞으니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건 우리 맥락이 안 맞으니 다른 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라는 과정을 함께 우리가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부분이 지금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느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제 보고서를 사용하실 때 어 지금 방금 몇 가지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공감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일단 저 먼저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저는 이제 보고서 볼 때 맨 처음이랑 맨 뒤를 먼저 보거든요. 이 보고서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보고 사실 맨 뒤를 보면 대부분 이 책임자가 나와요. 보고서를 쓴 사람, 발행인 이렇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봐서 인제 목차나 목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안 맞으면 이제 보고서 안 봐도 되는 거고 맨 뒤를 보고 이게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발간된 보고서가 아니면 또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맨 뒤를 보면 과제 관리 책임자가 이제 뭐 팀장, 수석, 연구원 이런 식으로 다 그 조직에서 그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로 되어 있고 연구 책임자도 그 이 리서치를 한 조직의 수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좀 그런 게 의아해요. 김 팀장님이 지적한 이른바 인제 통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연구의 시각에서 봤을 때 허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인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지능정보화 사회진흥원 같은 정도 되면 석박사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서 지나쳤는가 아니면 음. 알면 알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실무적으로 그냥 스킵하고 지나간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보고서 이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인제 그 데이터 리터러시나 뭐 AI나 통계 지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리터러시 수준의 지식이 중요한 거랑 저 반대편에서 이 엄밀한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좀 완벽한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많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리터러시만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끝단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쪼끔 좀 세게 얘기하면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뭐 음. 정부에서 나와서 굉장히 많이 배포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2 차, 3 차, 4차 어떤 콘텐츠들이 나올 텐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해 봤습니다. 기은 님 혹시 아까 말씀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먼저 말해 가지고 아. 말을 못한 네. 저도 굉장히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보고서에서 대부분 아까 박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서베이 데이터의 그런 결과 내지 차트를 인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희가 지금 질의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서 알지만 이 질의서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매출 기여도가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 보고서 내용에서는 공공 데이터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최근 3 개년간 기여한 수준은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질의서를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귀사 이 응답자가 생각을 했을 때 "공공 데이터가 귀사에 기여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 기여 수준을 퍼센트로 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인식한 기여 수준을 그냥 숫자로 그러니까 적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기여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서를 항상 꼭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 보고서에 재인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음음음음. 네. 김 팀장님. 네. 음. 우선은 이 목적이 인제 보고서를 볼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 요소로 삼느냐 이런 이야기니까 예. 일단 연구 보고서의 그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구 목적 그다음에 가설이 있고 이게 인제 서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부터가 연구 방법 그다음 마지막이 결과 해석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네. 일단 연구 목적과 가설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테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데이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는 연구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구 방법 부분을 주요하게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썰이 좋아도 연구 방법이 잘못되었고 데이터가 잘못되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가 미약한 거니까. 그럼 이제 연구 방법에 들어가는 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 연구 대상, 그다음에 도구, 그다음에 분석 방법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는 표본 설계가 잘 되었나 그러니까 연구 목적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기업이라고 하면 국가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만약에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구 목적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표본을 잘 설계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이 샘플을 어떻게 구한 건지, 리서치 회사가 개인적으로 구한 건지 아니면 니아의 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인지 자발적으로 응답한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도구는 뭐 이거는 실험 연구는 아니니까 대개의 경우 설문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가설을 검증하려면 그 가설에 있는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게끔 문항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만 해요. 근데 어떤 개념은 심리적으로 물을 수 있는 개념이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물리적인 실체를 물어야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맞는 형태로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어그러진다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만든 가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가 가설에 잘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석 방법인데, 이거는 뭐 어 잘 하기는 어렵긴 한데 네, 어떤 분석 문항으로 쓸 수 없는 분석 방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주형 문항이면 쓸 수 없는 연속형 변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도 뭐 통계적으로 유효한 게 나오면 가설이 검증된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가설에 맞는 분석 방법을 썼느냐를 또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결과 해석이죠. 그러니까 분석 결과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요런 포인트에서 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설을 잘 검증하는 거잖아요.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그거에 맞게끔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 그거에 맞게끔 도구가 만들어졌고 그거에 맞게끔 분석이 수행이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그러지면 사실 연구 전체가 다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조 과장이 했던 질문에 좀 생각을 해 보면 왜 분명히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쉬운 품질의 보고서가 특히 국책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가?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는데 넘어간 건가? 제가 생각하는 답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얘기한 이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음. 연구가 나왔을 때 표랑 그래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수행해서 완료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지 데이터 품질이 성과랑 걸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구가 완료되고 보도 자료가 나와서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본인들의 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홍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뭐 학회에 보고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어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고 하면은 참고하지 않겠죠.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자기의 어떤 논리를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네. 음. 그래서 목적이 연구용이 아니고 제가 말한 연구는 학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의 연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걸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국책 연구에서 이런 아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조 과장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좀 함양돼서 이런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이 조직에. 네.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려 말하는 기법이 늘었네. 왜요? 왜? 왜? 세련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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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사 그럼 마지막 콘텐츠 준비 소감 듣도록 할까요? 네네. 뭐 지금 역시 지금 4 명이서 이걸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생각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조직에서도 아마 사실 실제로 참고할 보고서이거든요. 그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보고서이기도 한 거라서 그런 데 있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것도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이 시점에 다른 이 세 분한테 물어보기보단 청취자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표에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했던 5.3% 인가요? 5.3%가
우리나라의 데이터 전자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가능이 다시 아니죠 많이들 근데. 아니 예? 네 아니요. 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아서. 아니요. 그쵸. 그러니까 김 음. 팀장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숫자 전체를 신뢰할 수 없어."라는 레이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음. 근데 아 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영 쪽에서 나오는 이런 설문지 관련된 보고서들 중에는 이 정도면 꽤 고품질이라고 저는 사실 보여져요. 이 정도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는 것과 이거라도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맞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맞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표시하면 되는가? 왜냐면 제가 지금 카테고리 2 개를 묶어서 퍼센트를 합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같은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아. 보다 보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 갖고 고런 걸 같이 얘기를 해 봐 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댓글들 모이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썰을 한번 풀어 봤습니다. 네. 네. 니아 관계자분들도 데이터올릭 청취자 나도 구독자분이 나도 혹시 지금 그 계실 생각하고 텐데. 있었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제가 니아랑 선의의 같이 했던 사업들도 있고 해서. 네. 어? 선의의 마음으로 코멘트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이걸 예쁘게 포장해서 마무리할 능력은 안 되고 조 과장님 빨리 끝내 주시죠. 네. 저희가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면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갖는 게 저희의 콘텐츠의 목표니까 또 오늘 저희의 코멘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포장하고 마무리하려고 근데 하는데 제가 네. 잠깐 예쁘게 마무리를 좀 해 네네. 보자면은 그 부탁해요. 인제 제가 이런 진흥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많이 해 봤는데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 품질을 챙길 만한 여력 뭐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품질을 챙길 만한 여력이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거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조 과장이 말한 그분들의 뭐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포장됐어? 그리고 진흥원에서 일하는 분들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인 거 알죠? 그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야? 리본까지 네. 포장으로 하고 리본까지 묶어 준 김 팀장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기만 잘라서 슈츠를 쓰면 되겠다. 네. 아. 그러면 좋은 얘기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올릭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